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가상공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에 만들어 볼 거는 아이소메트릭 룸입니다. 일단 아이소메트릭이 먼저 무엇인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설명으로는 XY Z축이 120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각도로 입체감을 표현한 게 아이소메트릭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120도, 각각 120도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입체감을 표현한 것이 바로 아이소메트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러스트에서도 종종 사용되고요. 이와 같이 이제 게임에서 자주 접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아이소메트릭입니다. 아마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포스터에서도 이러한 120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아이소메트릭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아이소메트릭입니다. 그래서 약간 일러스트로 좀 보여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무언가 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딱 직사각형의 창문을 그려놓고 그다음 여기에 문을 만들어주면 이제 집이 표현이 됐었죠. 빌딩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해서 이 각도를 그대로 120도 정도 돌려서 입체감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3D로 표현을 해보면 이 뒤에 3D로만 검색을 해보면 아마 인스타에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이 작은 방 한 칸의 구조를 3D 모델링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소메트릭이라고 뭔가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딱 방 한 켠에 만들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조명도 들어가고요. 오브젝트들, 그 다음에 배치,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되면서 이게 한 번에 집약이 된 게 바로 이 아이소메트릭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레퍼런스는 이제 인스타에서 검색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순하게 영어로 아이소메트릭 3D 혹은 아이소메트릭이라고만 검색해도 굉장히 퀄리티 높은 이런 부분들이 이 모델링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조명을 얻게 하면은 이와 같이 어두운 방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명을 이 바깥에서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면은 약간의 햇살 같은 표현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소메트릭을 이제 만들어 볼 거고, 이 아이소메트릭을 기점으로 3D 모델링 기술이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게끔 많이 이제 성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심플하면서도 배치를 깔끔하게 한 텍스처도 보면은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 아이소메트릭이 보면은 다 기본적인 것들만 가져가고요. 색도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폴리헤븐 아니면 텍스처스닷컴에서 여러 가지 텍스처들을 받고 디테일을 올렸는데 이런 아이소메트릭 같은 경우에서는 디테일을 올리는 작업들이 약간의 재질 표현,
기본적인 컬러를 사용하되 약간의 재질 표현과 그 다음에 빛, 조명을 잘 쓰고 이 공간에 대한 이 오브젝트들의 적절한 배치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퀄리티 높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정한 거는 이러한 요 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 소파와 그 다음에 요 바깥에 빛이 들어오는 창문, 그 다음에 요 램프,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책상, 그 다음에 카페트, 카페까지 만들어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많은 오브젝트들이 들어간, 이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다 이전 강의에서 배워봤었습니다. 에어컨이나 약간의 거리가 있고 작게 표현해도 되기 때문에 모델링 자체의 디테일보다는 간단하게 만든 모델링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이번 아이소메트릭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진의 배치, 조명의 배치, 그 다음에 이 책상도 크게 어렵지 않죠. 그냥 기본적으로 큐브를 만들어주고 3단으로 나눈 다음에 손잡이만 3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책상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죠. 이 의자도 이전 강의에서 만들어 봤었습니다. 이 식물들은 만들어도 되지만 여기 있죠. 폴리에븐이나 폴리에븐에서 받아주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식물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아이소메트릭에 넣기에는 퀄리티가 살짝 높으므로 여기서 다운을 받기보다는 직접 만드는 게 조금 더 시간도 절약되고 퀄리티도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이 방의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전 강의를 잘 따라오셨다면 딱 이 모델링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이제 이런 책상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로 윗부분 만들어주고 요 기둥도 실린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둥근 기둥이라면 실린더로 만들어줘도 되고 큐브로 만들어줘도 되고, 그래서 이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은 미러 기능이었죠. 미러로 XY 축에 붙여주면은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카펫도 그냥 플레인으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큐브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카펫에 대한 부분은 이 폴리에븐이나 이런 곳에서 이 펄을 표현한 텍스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패브릭에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적절한 텍스처 찾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카펫은 좀 심플한 걸로 만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조명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죠. 실린더 2개 만들어주고, 실린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살짝 위로 익스트루드해서 이 철제 부분 표현을 해준 다음에 이 철제도 그대로 큐브를 익스트루드 해줘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은은하게 빛이 나오고 있는데 이 빛이 나오는 거는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이 쉐이딩에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의 창문 부분도 여기에 라이트를 추가해서 빛이 이 구멍으로 들어오는 걸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자체적으로 발광하게 만드는 이 조명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바닥 부분도 보면은 대리석 재질이죠. 이 대리석 재질은 쉐이딩, 이 머터리얼에서 반사값을 높여주는 부분들이 있었죠. 보면은 그래서 반사값을 관장하는 이 스페큘러, 그다음에 이 러프니스 값, 이 두 가지로 대리석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대리석 부분들이 대리석 텍스처가 있으면은 대리석 텍스처를 사용을 해주고요. 만약에 대리석 텍스처가 없다면 특별하게 텍스처 없이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이 플로어 텍스처에 대리석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큐브를 만들어 줍니다. 큐브를 만들어 주고 여기서 아이소메트릭이니 이 방 안쪽 부분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냥 큐브에서 큐브가 아니라 플레인에서 이쪽 점만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무방하고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크게 없지만 큐브를 만들어주고 안쪽에 살짝 이렇게 옮겨주고 이거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겠죠. 분리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줘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플레인을 확장하는 게 조금 더 용량 자체로 크게 부담이 되지가 않고요. 이 아이소메트릭은 사실 이 정사각형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을 좀 맞추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까와 같은 분린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소파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브젝트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들마다 좀 이름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정해주셔도 되고요. 이제 간단한 영어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소파 부분. 소파는 여기 보면은 이 사각형이 위에 쿠션으로 하나가 있고 그다음 밑에 쿠션이 두 개가 있고 마지막으로 발 받침대가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개씩
쇼파를 붙여놨네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곧바로 쇼파에 약간의 그 푹신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सब디비전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약간의 공유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끝에서 살짝 멀어질수록 이 루프 컷을 적용을 해주는데, 이 루프 컷이 끝에서 살짝 멀어질수록 더 매끄럽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좀 짧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쇼파 특유의 이 엠보싱 부분 표현이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줘서 사각형을 좀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에서 멀어질수록 둥글둥글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두 개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밑으로 쭉 내려줘서 딱 붙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밑에 다리만 있으면 됩니다. 다리는 실린더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배치가 되게 되면 사실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 약간의 디테일을 위해서 밑에 부분을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나죠.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미러를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중심점이 조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오리진 투 지오메트리로 다 중심점을 가운데로 잡아주도록 합니다. 잡아주고, 다리 부분에 미러 오브젝트는 밑에 받침대 부분 X, Y 두 개 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줬고, 다 잡아준 다음에 컨트롤 C, V 해서 옆으로 붙여줘도 되고요.
용량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어레이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리가 여기에 조인이 되어야겠죠. 다리가 조인이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어레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컨트롤 C, V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여기에 따라와야 되니까 다리 부분은 이후에 수정이 될 수 있어서 조인보다는 우선 페런츠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맨 위에 방석에 맞춰서 움직여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맞춰주고 그 다음에 반대쪽 부분도 필요하겠죠. V에서 그대로 복사를 해주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이 페런츠 하이라키 구조는 복사를 해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두 개를 여기에 페런츠 구조를 가졌는데 이 오브젝트도 동일하게 같이 아래로 요 맨 위에 부분을 컨트롤하면은 같이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컨트롤 C V를 해서 이 부분에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적절한 위치에 일단 대략적으로 좀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등받이 부분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등받이 부분도 약간의 엠보싱 표현은 큐브로 시작해서 subdivision surface 레벨 높여주고 루프 컷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되었죠. 그래서 약간의 등받이 부분은 이렇게 누울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깊이를 좀 낮춰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등받이 부분도 매끄럽게 표현이 되었죠.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심점은 바꾸는 즉시 약간의 변형이 되고 끝나게 되었을 때 바로바로 바꿔주면 좀 좋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이 정도만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S 그 다음에 Y축 해서 옆으로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S, Y 쭉 늘려주고 네, 밑으로 좀 내려줘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옆에 컨트롤 C, V에서 옆에도 S, 그 다음에 Y 눌러서 정사각형으로 모양 잡아주시면 됩니다. 맞추기 어려울 때는 여기서 아예 값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값으로 맞추면은 바로 딱 맞게 돼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끝에 곡률이 스케일이 확장되면서 좀 달라졌죠. 이 부분도 이걸 맞춰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너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 좀 더 두께감을 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되었죠? 여기까지 만들고 났으면은 이제 다음은 팔걸이 부분 필요하겠죠? 팔걸이 부분도 네, 잘 표현되었고 팔걸이 부분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큐브로 시작해 주면 되겠죠? 위치 맞춰주고 크기 맞춰주고 맞췄으면 동일하게 엠보싱을 위해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루프 컷을 차례차례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팔걸이 부분은 좀 얇게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에디트 모드에서 수정했으니 오리진을 가운데로 좀 잡아줍니다. 조금 더 얇아도 될 것 같아요.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주고 그 다음에 SX로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해줍니다. 배치를 해주고 반대쪽도 컨트롤 C, V에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180도 돌려주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 이렇게 해주면은 네, 소파 부분이 잘 표현이 되었죠. 이 소파는 제가 볼 땐 특별하게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대로 카피를 한번 해보는 거니 그대로 유지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과 이 책상 테이블, 소형 테이블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소파 부분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위치를 딱 맞춰줘야겠죠. 대략적으로 위치와 스케일을 좀 맞춰줘야겠죠. 살짝 오른쪽으로 가지고 스케일은 네, 특별하게 다듬을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뒷벽에 좀 딱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바닥도 딱 맞춰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표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소형 테이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번 구상 스케치 먼저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먼저 실린더 하나, 그 다음에 실린더 두 개, 그 다음에 요 철제 프레임 부분 실린더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실린더 4개, 실린더 하나로 미러에서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씩 다듬어 가면서 크기를 맞춰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요거는 만드는 방법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 그냥 먼저 오브젝트들을 다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크기를 이제 페런츠 구조, 하이라키 구조를 만들어 준 다음에 하나만 사이즈를 줄여줘도 전부 다 줄어드니까 다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하이라키 구조를 촘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배치나 스케일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셔도 됩니다. 이제 저는 하나하나 쌓아가듯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만들어주고 S, Z 눌러서 높이를 낮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좀 맞춰주고요. 네, 이 정도 사이즈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책상 원판 하나, 두 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철제 프레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고 프레임은 살짝 커야겠죠. S 눌러서 사이즈 확장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고 살짝 내려준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나 둘씩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기서부터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 Z 눌러서 길게
만들어 주고요. 높이는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이 철제 바깥쪽 기둥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늘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높이 맞춰주고 적절한 위치에 놔준 다음에 여기서 미러 오브젝트는 이 가운데의 프레임 S, Y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살짝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프레임도 표현이 됐고요. 조금만 더 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스케일 줄여주고 S, Z. 네, 훨씬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것도 하이라키 구조를 넣어줄게요. 중심은 부모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 위에 있는 책상 부분이고 컨트롤 P 눌러서 페런츠 오브젝트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렇게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다 되었죠. 그 다음에 이 위에 올라갈 책도 필요하겠죠. 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책도 소파랑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러의 차이만 있지 기본적으로는 만들어지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하나가 더 복사돼서 정리를 좀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전부 다 소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이제 만들어 줍니다. 큐브 하나 만들어 주고 사이즈를 좀 맞춰 줄게요. 먼저 이 정도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책처럼 살짝 윗부분을 길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S, Z 눌러서 높이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아이소메트릭은 조금 더 퀄리티가 높아 보이게 만드는 방법은요.
딱딱하게 만들기보다는 최대한 둥글둥글하게 좀 더 입체감을 살려주는 편이 조금 더 디테일적으로 괜찮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아이소메트릭 같은 경우에 아이소메트릭 3D 같은 경우에는 딱 큐브를 만들었을 때 그 투박한 직선보다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딱딱 직선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최대한 곡선으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공유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주는 게 조금 더 퀄리티가 높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에 당연히 직선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만 이런 것과 같이 이런 창틀 부분 위에 프레임 부분 그다음에 문, 카펫, 옷장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렇게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로 공유를 좀 주는 게 퀄리티가 훨씬 더 있어 보이고 좀 작품의 만족도도 많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는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에도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걸어주고요. 레벨은 3 정도. 그 다음에 위, 아래, 책의 끝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살짝 앞쪽으로 당겨주면 이 책 특유의 좀 곡률이 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안쪽으로 한번 파져 들어가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서브디비전이 적용된 채로 이 책 부분을 표현하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루프 컷을 적용해도 좀 매끄럽게 표현이 되지가 않고요. 그렇죠? 아마 이제 여기서 이 점과 이 점들을 지워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물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과 하나 동일한 거를 또 만들어 줍니다. 어플라이를 하기 전에 먼저 잠시 컨트롤 Z로 돌려서 컨트롤 V, CV로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기존 거는 어플라이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거는 이제 이 안에 책의 속지가 될 부분입니다. 요거를 일단 컨트롤 CV로 하나만 더 만들어 줄게요. 이유는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책 속지, 그 다음에 겉표지, 그 다음에 이 책이 들어가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불린으로 요 안에 부분을 커팅을 해줄 겁니다. 불린 적용을 해주고 오브젝트는 커팅을 이 부분으로 해서 넣어주면은 커팅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SZ로 겉표지를 좀 남겨주고 안쪽도 깊이를 좀 주고 네, 이렇게 해주면은 겉표지만 이렇게 책이 남게 되죠. 이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서브디비전에 어플라이를 먼저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어플라이를 해줘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책 속지 부분을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SX로 크기 맞춰주고, 그 다음에 탭 눌러서 이 부분 살짝 바깥쪽으로 당겨줘서 사이즈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책 한 권이 표현이 되었죠. 이렇게 네, 표현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책의 끝부분은 곡률이 없어야겠죠. 루프컷으로 딱 맞게 만들어줍니다. 되었죠? 이렇게 하면 책 한 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책을 위로 하나 더 쌓아주고 로테이션만 살짝 주도록 합니다. 다음 위치를 살짝 바꿔주고요. 이것도 하이라키 구조를 만들어주면 좋겠죠. 가급적이면 이런 방 구조에서는 만드는 것들 전부 다 하이라키 구조를 좀 적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들은 가장 마지막에 쉬프트 클릭을 해줘서 페런츠 오브젝트, 이것도 위에 있는 책도 속지, 겉지, 컨트롤 P 오브젝트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형 책상에다가 가볍게 올려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책상까지, 책과 소형 책까지 만들어졌고요. 책을 조금만 더 작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원판에는 쉐이드 스무스를 좀 적용을 해줄게요. 사실 쉐이드 스무스를 적용해 주는 것보다 더 깔끔하게 보여지는 방법은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해 주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다가 서브디비전을 걸어주는 거는 불필요하게 용량을 너무 늘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쉐이드 스무스를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쉐이드 오토 스무스, 쉐이드 오토 스무스. 네, 깔끔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발바닥 부분도 쉐이드 오토 스무스를 좀 걸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볼 거는 여기 있는 조명이죠. 조명과 이 창틀, 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쉬는 시간을 좀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10분 가지고 다음 강의 때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요, 이 안에 채울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좀 참고해서 안에 채워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